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평생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바로 신장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하고 소변이 잦고 다리가 붓는 걸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시죠. 하지만 그 신호가 바로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참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간이나 심장에 비해 관심도 덜 받죠. 하지만 한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이 어렵고 심하면 투석이나 이식까지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고 도와드렸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물 한 잔, 차 한 잔으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고 알아챘을 땐 이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간은 아프면 옆구리가 묵직해지고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기능이 3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로감, 야간요, 부종 같은 신호가 자주 나타나지만 대부분 그냥 노화로 오해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두세 번씩 가신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목이 퉁퉁 부어 있다거나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종일 피곤하다거나 하는 증상 말입니다. 저는 74세의 이정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니셨지만 물 많이 마셔서 그래 하며 웃어 넘기셨죠. 낮에도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지만 손주들 돌보느라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발목이 붓는 것도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라고만 여기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가셨던 검진이었는데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성 콩팥병 3단계라고 진단했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요. 사실 특별히 잘못하신 게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겼을 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신장 질환의 특징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알아채기 힘들게 진행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죠. 짠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무엇보다 수분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신장에 도움이 되는 차를 규칙적으로 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침에는 보리차, 점심에는 민들레차, 저녁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드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정말 좋아질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딱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붓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확 줄어서 손주들 돌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보통 이 나이에 이 정도 단계면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으니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같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신장은 증상이 없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장은 참 고마운 장기라는 겁니다. 조금만 돌봐줘도 회복하려고 했으니까요.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장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너무 진하거나 혹은 반대로 물처럼 맑거나 하는 변화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다면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신발이 저녁에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죠.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고 그로 인해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에 쌓이면서 전신 피로가 오게 되죠. 네 번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입안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거나 금속 맛이 느껴지거나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의 상승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 고혈압이 생기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죠. 둘은 서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색과 횟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 얼굴 붓기도 체크해 보시고요.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닌 신장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기본이 되니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수월해집니다. 소변으로 독소가 잘 배출되고 신장 결석 같은 문제도 예방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신장을 회복시키기에는 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은 씻어내는 역할은 하지만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마치 상처 난 피부를 물로만 씻는 것과 비슷하죠. 깨끗하게는 되지만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식물 성분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줄이는 데에는 약초차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각종 차를 마셔온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68세의 박상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장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글을 보시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시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운동 후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정말 열심히 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손발 붓기가 전혀 줄지 않았고 피로감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만 더 늘어났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는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쌓여서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물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민들레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죠. 민들레는 예로부터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물도 소용없었는데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딱 2주쯤 지나자 손발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도 사라졌고 저녁에 신발을 신을 때 발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원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예전보다 훨씬 잘 조절됐죠. 피로감도 많이 줄어서 오후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두세 번씩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나는 날도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신장 기능 수치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뭘 하셨냐고 물으셨고 그분은 민들레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약초차는 실제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민들레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하고 계시죠. 물도 중요하지만 몸 상태에 맞는 차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신장을 돕는 차를 적정량 마시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하십니다. 신장을 돕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몸 안의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고 과도한 노폐물 배출을 돕는 천연조력자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듭니다. 또한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차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차라도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 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처음에는 하루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가루나 향, 첨가물 없는 원물차를 선택하세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차 중에는 맛을 좋게 하려고 각종 첨가물을 넣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향료, 색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첨가물들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순수한 원물로 만든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세요. 찬물에 우린 차보다 뜨거운 물에 우린 차가 유효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또한 따뜻한 차는 몸을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죠. 다만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식혀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꾸준히 마시세요.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마셔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상기 님도 2주 만에 효과를 보셨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만으로는 부족할 때 차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 만능은 아닙니다. 차를 마신다고 해서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장을 돕는 대표적인 6가지 차가 있습니다.
검은 콩차, 민들레차, 강황차, 창카 피에드라차, 레몬차, 히비스커스차입니다. 이들은 각각 해독, 항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검은 콩차입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신장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색 음식이 신장을 보한다고 하죠.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검은 콩차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볶아줍니다. 검은 콩 껍질이 터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면 불을 끕니다. 이걸 물에 넣고 끓이면 되죠. 간단하지만 효과는 뛰어납니다. 꾸준히 마시면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부종도 줄어듭니다. 다음은 민들레차입니다. 앞서 박상기님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그 차죠. 민들레는 흔한 잡초처럼 보이지만 실은 놀라운 약효를 가진 식물입니다. 민들레 뿌리와 잎 모두 약으로 쓰이는데 특히 뿌리에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민들레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고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뇨제와는 다릅니다. 일반 이뇨제는 소변량만 늘려서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까지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칼륨이 풍부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간 칼륨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이뇨제라고 불리죠.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강황차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원료로 알려져 있죠. 노란색을 내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핵심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제입니다.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71세의 오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걸 정말 좋아하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장에 무리가 갔고 어느 날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약은 싫어요. 부작용도 있다는데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치고 싶어요 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강황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며 주저하셨지만 꿀을 조금 넣으니 마실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강황차 한 잔씩을 마시기 시작하셨죠. 동시에 짠 음식도 조금씩 줄이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힘드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싱겁게 먹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덜 짜게, 내일은 국물을 싱겁게 이런 식으로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원래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었는데 130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황의 항염 효과가 관절염에도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거든요. 특히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슨 비결이냐고 물으셨고 그분은 강황차와 식습관 개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며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분은 지금도 매일 강황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꿀 없이도 잘 드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계십니다. 약이 싫으신 분들,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황차를 추천하시죠. 네 번째는 창카 피에드라차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스페인어로 돌을 부수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창카 피에드라가
신장 결석의 형성을 막고 이미 생긴 결석을 녹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차는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과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다만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5번째는 레몬차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인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이 체내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체내가 산성화되기 쉽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신장 결석이 잘 생기고 염증도 심해지죠. 레몬차를 마시면 이런 산성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몬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설탕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레몬만 넣거나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빨간색 차죠. 히비스커스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러 연구에서 히비스커스 차가 혈압 강화제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필수입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면서도 부작용이 적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이뇨작용도 있어서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도 좋아서 꾸준히 마시기 쉽다는 장점도 있죠. 다만 혈압이 너무 낮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 6가지 차가 신장을 살리는 생명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면 안 됩니다. 이뇨작용이 과해져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너무 많은 수분을 빼내면 탈수가 올 수도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를 한꺼번에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차를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종이 심한 분은 민들레차를, 혈압이 높은 분은 히비스커스 차를, 염증이 있는 분은 강황차를 선택하는 식이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어떤 차가 맞는지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한 종류만 한 잔에서 2잔 정도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정도는 같은 차를 마셔보세요.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면 계속 마시고 별 차이가 없거나 몸에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 다른 차로 바꿔보는 겁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녁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민들레차, 히비스커스차, 레몬차 같은 것들이죠. 강황차나 찬카 피에드라차도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셔도 됩니다. 다만 이뇨작용이 있는 차는 자기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 후 정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지 않으니까요. 차를 우릴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강해서 마시기 힘들고 위장에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연하게 우려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농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차의 유효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천천히 마시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관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차가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당장 하나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명자님처럼 박상기님처럼 여러분도 차 한 잔으로 신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6가지 약초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 낯선 이름도 있고 맛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친숙하고 부드러운 차가 있습니다. 바로 곡물차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자극 없는 곡물차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수염차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평생 마셔온 차들이죠. 그냥 습관처럼 마셔온 차들이 사실은 우리 신장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보리차부터 살펴볼까요? 보리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마시는 차입니다. 식당에 가면 물 대신 보리차가 나오죠. 그만큼 익숙하고 부담 없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차가 실은 신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죠. 보리차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마시면 특히 좋죠. 부은 곳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 보리차를 많이 마시면 배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현미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죠.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현미차를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당 관리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미차는 고소한 맛이 나서 마시기 좋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간식 대신 마시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도 신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니까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신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미차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차갑게 마셔도 좋습니다. 계절과 기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옥수수수염차는 특히 부종에 효과적입니다. 옥수수수염은 예로부터 이뇨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몸에 쌓인 수분을 빼내는 데 탁월하죠. 손발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배가 불러오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단맛이 살짝 나서 마시기 편합니다. 여름에 옥수수를 먹을 때 버리는 수염을 모아뒀다가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실 수도 있고 시중에서 말린 옥수수수염을 구매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66세의 최은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 점심 후 커피 한 잔, 오후 간식으로 커피 한 잔,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 한 잔. 하루에 5잔씩 마셨죠.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됐습니다.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해서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었죠. 혈압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원래 정상 혈압이었는데 어느새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커피를 줄이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제 삶의 일부인데 어떻게 끊느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차 줄여가면서 다른 차로 대체해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특히 현미차를 추천했습니다. 현미차도 고소한 맛이 나서 커피의 대체제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습니다. 현미차가 커피를 대신할 수 있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하루 5잔 중 1잔을 현미차로 바꿨습니다. 아침 커피만은 그대로 두고 점심 후 커피를 현미차로 바꾼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잔도 현미차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커피는 아침 1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모두 현미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했죠. 2달째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붓기가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도 뻣뻣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남았습니다.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다시 125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째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훨씬 좋아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경계선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비법이 있느냐고요. 그분은 커피를 줄이고 현미차를 마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카페인이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데 잘 조절하셨다고요. 그리고 현미차 같은 곡물차는 신장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더 좋아질 거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분은 지금도 현미차를 즐겨 마십니다. 이제는 커피보다 현미차가 더 좋다고 하세요. 커피를 줄였을 뿐인데 몸이 한결 가벼워요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하고 계십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곡물차로 바꿔보라고 하시죠. 곡물차는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꾸준히 마시면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약초차처럼 강한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드럽고 안전하게 신장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신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은 자극적인 차보다 이런 곡물차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소화를 돕고 신장을 쉬게 하세요. 커피나 녹차 대신 현미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보세요. 여름에도 냉차보다는 미지근한 차를 선택하세요. 찬 음료는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순환을 방해합니다. 신장도 따뜻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곡물차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온 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리나 현미를 볶아서 물에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차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곡물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약초차도 있고 곡물차도 있고 각각의 효능도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꾸준함이 없다면 효과가 금세 사라집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 건강은 장기전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매일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잔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차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마시면 하루에 최소 600m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사 중 먹는 국이나 반찬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합치면 충분한 양이 되죠.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게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순한 곡물차로 몸을 깨우고 점심에는 해독을 돕는 약초차로 노폐물을 배출하고 저녁에는 진정과 순환을 위한 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각 시간대에 맞는 차를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셋째,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챙겨 마셔야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 자동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물차를 드세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위장을 깨우는 게 중요하죠. 곡물차는 자극이 적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서 아침차로 좋습니다. 공복에 마셔도 부담이 없고 식사와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곡물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요. 몸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들이켜지 말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그러면 몸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점심에는 민들레차나 강황차 같은 해독차를 드세요.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입니다. 신진대사도 활발하고 에너지 소비도 많죠. 이때 해독차를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오후에 피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차를 마시면 차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이때도 천천히 마시세요. 오후 시작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마시는 겁니다. 레몬차 같은 진정차를 드세요.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편안한 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레몬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또한 두 차 모두 카페인이 없어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깰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까지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 전에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70세의 강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4단계로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죠.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투석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웠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 결심하셨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약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 후에 하루 3잔 차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보리차, 점심에는 민들레차, 저녁에는 히비스커스 차를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깜빡하고 점심에는 약속이 있어서 못 마시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곤 하셨죠. 일주일 중 제대로 지킨 날이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으면 어떻겠냐고요.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에 알람이 울리게 해서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분은 좋은 생각이라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차를 찾게 되더랍니다. 몸이 기억한 거죠.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변색이 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었는데 이제는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이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붓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 붓기가 확 줄었습니다. 2달째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죠. 밤에도 잘 주무셨습니다. 예전에는 자다가 2-3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3달째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거든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된 겁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나이에 2단계면 계속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좋아진 거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요. 그분은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하루 3잔 차 루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히 차 루틴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고 신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꾸준히 공급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죠. 그분은 지금도 하루 3잔 루틴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리차를 끓이고 점심 1시가 되면 민들레차를 우리고 저녁 7시가 되면 히비스커스차를 마십니다. 이게 그분의 일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그분에게 명상 시간이 된 겁니다. 차를 우리고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신 게 오히려 마음까지 안정시켰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가족들도 함께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만 마셨는데 가족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차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모두 거실에 모여서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하루 3잔 루틴의 힘입니다. 단순히 신장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 알람으로 차 타임을 정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고 계속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차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건강을 점검하고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차 한 잔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천천히 여유롭게 마시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온전히 차에만 집중하세요. 차의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느끼세요. 그리고 차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도달하고 거기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 신장에 도달하는 모습을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상상이 치유 효과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먹어도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가 내 신장을 치유할 거라고 믿으면서 마시면 실제로 그 효과가 커집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계절에 따라 차를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성질의 보리차나 히비스커스차를 더 많이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강황차나 현미차를 더 많이 마시는 식으로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차를 바꾸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특히 피곤한 날에는 강황차를, 붓기가 심한 날에는 옥수수수염차를, 소화가 안 되는 날에는 레몬차를 마시는 식으로요.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그날그날 필요한 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 루틴은 지키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차 타임만큼은 꼭 지키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거죠. 루틴이 무너지면 효과도 떨어집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달력을 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개월 후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날이 여러분의 목표일입니다. 3개월 동안 하루 3잔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건너뛰고 싶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강영우님을 생각해 보세요. 투석을 앞두고 있던 그분이 3개월 만에 상태가 좋아진 이야기를요. 그분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잔, 딱 3잔입니다. 하루 중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 작은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투석이나 이식을 받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일하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세요. 차 한 잔으로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또 미루게 되고 결국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세요. 보리나 현미가 있나 찾아보세요. 없으면 당장 마트에 가서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첫 잔을 마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그 작은 관심에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힘들어도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감, 붓기, 소변의 변화, 이 모든 게 신장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정수님, 박상기님, 오명자님, 최은호님, 강영호님의 이야기를요. 이분들은 모두 신장이 나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큰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 한 잔을 차 한 잔으로 바꾸면 됩니다. 커피 한 잔을 곡물차로 바꾸면 됩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검은 콩차, 민들레차, 강황차, 창카피에드라차, 레몬차, 히비스커스차,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수염차.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어떤 차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차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의 차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고 견디세요.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 지속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신장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님은 74세에 시작하셨고 강영우님은 7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칠 건가요? 아니면 실천할 건가요?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요. 그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에 희망을 줄 겁니다. 그 한 잔이 가족에게 안심을 줄 겁니다. 당신의 신장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한 잔으로 스스로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차 한 잔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